안녕하세요, 사연님들. 하연입니다. 오랜만에 그 명리 기초이론 중 12운성 이론에 관련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지금 동생 집에 놀러 왔는데 제 휴대폰 액정이 고장나서 지금 침울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 진짜 휴대폰이 고장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제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이 고장나서 이 노트북으로 찍고 있는데 노트북으로 찍으면 화질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육아 스트레스를 풀 겸 또 영상을 또 촬영합니다. 이번에 가져온 영상의 주제는 그 12운성에 관련한 영상이고요. 파트를 세 파트로 또 나눴어요. 그 12운성이란 그 이번 12운성과 왕상효수사 그리고 생황묘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12운성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영상을 찍을 거고요. 이제 공부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에 관련된 내용을 저는 그 제 동생들이나 그 어린 친구들이 그 명리를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 명리에 관련된 기초 이런 영상을 찍는 편이어서 그 어려운 영화가 나오는 영상보다는 전 진짜 어려운 영화가 나오는 글 같은 거 읽으면은 옛날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에게 다 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 기를 바탕으로 하는 동양 철학에서 12운성 이론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그 놀이공원에 있는 그 회전목마 있죠.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운성이란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 놀이공원을 가보셨다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앞으로 나가면서 빙빙 도는 회전목마를 보셨을 거예요. 회전목마.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천국의 계단의 그 명장면이 회전목마 장면이 되게 유명한데, 하여튼 그 회전목마가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기만 한다면 회전목마가 아니죠. 올라가고 내려가는 회전목마처럼 12운성이론은 타인생이 있으면 죽음도 있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갓난아기는 유치원생으로 성장하고, 유치원생인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어른으로 자라나고, 그 어른은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되고요. 이런 과정을 5행의 기로 12단계 나눈 것이 12운성이론입니다. 푸테법이라고도 하고 장생법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 5번째 영상에서 그 자평진전 문헌을 알려드렸었죠. 그 천지의 하나의 기에서 동정으로 음양이 나뉘고 각각 노소로 사상이 발생합니다. 사상에 오행을 배속하고 음양과 오행으로 생겨난 것이 식간과 십이지지죠. 오양간은 하늘의 기고 오음간은 하늘의 질, 천간은 하늘에서 음양이 상을 이루고 지지는 땅에서 일을 시행합니다. 그 천간은 하늘에서 음양이 상을 이루고 그 지지는 땅에서 일을 시행한다고 했죠. 천간의 기운이 상을 이룰 때 이 땅에서 대응할 수 있는 지지가 필요합니다. 천간이 실질적인 상을 만들려면 그 필요한 지지를 개전이라는 시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순서, 그 12단계의 사이클이 그 12운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2운성은 인생의 회전목마와도 같은 인생의 사이클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12운성으로 일간의 강약을 파악한다거나
사주 명조의 왕세를 파악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왕상휴수사 이론이나 생황묘절 이론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이론들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 나누고자 합니다. 12운성과 왕상휴수사 생황묘. 그 천간이 하늘의 기라면 지진은 땅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현상이고 지지를 계절에 빗대어 보게 된다면 태어난 달인 월지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사주 구성상 일주의 일간이 나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일간이 간목이라면 간목은 큰 나무로 볼 수 있다고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런 그런 큰 나무가 어떤 계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무의 환경을 파악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뉴스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식물원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은 겨울철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나무에 볏짚을 싸서 보온 조치를 하곤 한답니다. 만약 뜨거운 여름날 태어난 나무에게 보온을 한답시고 볏짚을 싸주면 나무는 죽어버리겠죠. 이렇듯 왕성휴수사이론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오행을 나타낸 것으로 일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론입니다. 왕상휴수사와 십이운성은 관자의 실형사상에서 기인한다고 이제 배웠었는데요. 실형사상이란 1년 4계절의 변화와 제왕이 계절별로 시행해야 할 정책, 지키지 않으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중국의 사상이에요. 중국 한때 초기에 그 유안이 한무제에게 환상한 책이라고 하는 이제 회남자에서 천간 지지가 오행에 배속되고 간지가 술수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육식갑자 간지력이 확립되고 한 해의 시작이 되고 명저 구성의 기준이 되는 인월세수가 정해졌고 24절기 완성으로 월주를 세우고 조를 판단하는 기준과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가 완성되었고 현대명리학과 상이한 부분이 다소 있으나 지지의 합충 관계가 언급되었으며 왕성유수사와 십윤성을 통하여 오행의 성질을 논하였고 간지 생극 관계에서 오행의 기능 등을 설명함으로써 집안 음양오행 이론이 회남자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삼명의 깃들이 이제 성립됐다고. 회남자가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그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회남자 한대 초기 문헌. 그 유안 좀 그 회남자 이게 여기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회남자 천문편 및 시칙편의 문헌이 선후 관계를 볼 때 회남자의 저자 유안이 그 전국시대 관자의 오행편에서 차용해온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관자의 오행편이 자료는 오행사상의 실현과 결합하는 초기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왕상휴수사와 십이운성 이론이 관자의 실현사상에 기인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거를 논문들을 읽곤 하거든요. 근데 저는 논문들을 읽을 때 제가 한문 읽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한문 해석하는 어플을 이용하고 하거든요. 근데 논문들 읽을 때 논문글 형식이 다 한문일 경우에 진짜 제가 머리를 막 다쳐 뜯으면서 이제 읽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실형사상이라는 관자의 실형사상이라는 거를 아시고 그리고 이제 회남자 한대 초기 문헌 회남자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12연성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12연성. 천가는 하늘에서 음양의 상을 이루고 지지는 땅에서 이를 시행한다고 했죠. 천간의 기운이 상을 이룰 때 그 땅에서 대응할 수 있는 계절이라는 시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순서, 그 12단계 사이클, 12연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실 우리나라 명리학자분들 중에서는 12운성 무형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양생음사 이론에는 오류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학자분들도 많으셔서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편이긴 하지만 철학관 운영하는 술사분들 중에는 12운성 이론만으로 기가 막히게 이 사람들 사주 명절을 잘 맞히는 경우를 봐서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양궁 선수분들처럼 그 12운성이 양궁 선수분들의 활이고 사람들 사주 명주가 관역이라고 한다면 기가 막히게 12운성만으로 사람들 사주 명주를 잘 맞추시는 분들, 화살을 관역에 잘 맞추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12운성 이제 내용을 찍게 됐어요. 그 명리학자분들은 12운성을 사람이 탄생과 죽음의 과정, 그 생로병사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제가 12운성 단계별로 이제 말씀해 드릴게요.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뒤 세상빛을 봅니다. 이게 장생의 단계예요. 신생아는 태어난 후 2, 3일 뒤에 깨끗한 물로 이제 태지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목욕이 단계고요. 신생아는 영아기, 유아기, 학령 전기, 학령기, 청소년기를 거쳐 이제 성년으로 성장합니다. 관대의 단계입니다. 성년이 되어 이제 사회활동을 시작하죠. 이제 걸록의 단계고요. 성년은 중년이 되어 커리어를 쌓고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건 제왕의 단계. 점점 나이가 드니 젊은 시절과 다른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쇠의 단계고. 노년에는 신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병의 단계고 병이 들어 누워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의 단계예요. 죽어서 땅에 묻힙니다. 묘 단계. 삶이 끝났고 이건 절 단계고 또다시 태어나기 위해 또 다른 모태를 찾아 잉태되어 이거는 태의 단계. 생을 다시 준비합니다. 양의 단계 이렇게 12가지 단계로 12운성에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생로병사에 빗대서 말씀드리고 이제 12운성 상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 12운성에 관련하여 사람의 생로병사에 빗대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12단계들의 상징들이 개념과 원리로 스토리텔링을 이제 하실 수 있게 되시거든요. 어떻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지 제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는 방법을 나눠볼게요. 아까 제가 장생은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뒤 세상빛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장생이고요. 아기는 어머니의 보호 속에서 자라나기에 어딜 가든 그 어머니 같은 후견인을 만날 수 있고 인덕을, 그래서 장생은 인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제가 인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이제 각자가 알아서 장생의 이미지에 관련하여 스토리텔링을 해보시면서 각자의 이론을 만들어 보시고 이제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게. 그렇게 명리학자들은 양궁 선수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오로지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그 명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저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 잘 맞추려고 명리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명리학자분들은 제 말에 동의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장생을 이제 이렇게 떠올려 보면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때 이제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 장생의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거는 인덕을 의미하기도 하고 시작, 출발, 새로움, 재탄생, 젊음, 발전, 계승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네요. 장생의 단계를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두 번째, 목욕. 목욕의 단계, 목욕지에 대해서 신생아는 태어난 후 2, 3일 뒤에 깨끗한 물로 이제 태지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신생아를 물로 씻겨주면 태아 때 이제 붙어있던 태지들이 말끔히 씻겨져 나갑니다. 그 태아 이제 태지가 붙어서 태어나거든요. 전 출산을 해봐서 그래서 씻기면 씻길수록 피부가 깨끗해지고 뽀송뽀송해지죠, 애기들은. 태아들은. 뽀송뽀송해지죠.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아름다움을 떠올렸고요. 또 멋이란 것도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래서 목욕지는 그 12신자리론 중에 도화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연예인 그런 기질 가지신 분들이 또 목욕지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욕지를 또 보면은 아름다움 그리고 멋, 좀 어찌됐든 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멋을 내시고 뭐 이런 분들, 이렇게 풍류 즐기시는 분들이 많죠. 약간 사치를 부리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스타성. 이렇게 목욕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세 번째는 관대. 관대. 신생아는 그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년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년으로 성장할 때는 그 어린 시절에 입던 옷으로, 그래서 회사 출근했을 때 추리닝을 입고 출근할 수 없으니까 관대는 의복을 갖춰 입고 띠를 맨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MZ세대 젊은 청년들, 그 청년들이 어떤지 살펴보면 정직함, 성실함, 도전 정신 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랑은 좀 달라. 각각 세대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단점이 있죠. 네, 유아독존의 왕고집. 명리 이론들이 있으면 이게 또 실제적으로 또 지금 시대에 맞게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책 외우듯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각각 그 시대마다 다 다르니까 그 시대에 맞게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대를 이제 또 특징들 살펴보면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도전 정신, 그리고 유아독전, 고집, 그리고 성년들이 젊잖아요. 그냥 비판 정신도 강하더라고요. 강인함, 강한 모습이 보여져요. 젊은 세대 청년들. 그리고 이제 반대지를 지나서 이제 걸럭지를 성년이 돼서 이제 사회활동을 시작한다고, 그게 걸럭지라고 이렇게 이제 빗대어 말하면은 그걸 또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죠. 사회초년생 젊은 친구들을 보면 열정이 대단하죠. 에너지도
달리는 마초, 한 마리의 야생마처럼 강력하고 경쟁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수성가를 꿈꾸기도 하고요. 독립심도 강하고요. 그래서 저는 걸록지를 열정, 경쟁, 자수성가, 독립심, 그리고 독단적 성향, 그 실천력, 활동력으로 이제 봤습니다. 제가 진짜 이게 마이크거든요. 소리가 안 들릴까봐 마이크를 하는데 12운성 관련해서 보면은 저는 여러 개에 빗대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걸럭입니다. 이제 제왕. 걸럭지 다음에 이제 제왕지가 있죠. 성년은 이제 중년이 되어 커리어를 쌓고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성년은 그 중년이 되어 커리어를 쌓고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제왕지의 모습인데 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진짜 제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현재 사회에서 성공하신 40대 분들을 보면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이제 40대 분들이 2030들보다는 더 성격도 있으시고 그리고 50대, 60대, 70대보다 좀 더 위풍당당하시더라고요. 두려울 게 없으신 분들 같아 보이시더라고요. 40대 분들이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왕을 떠올려 볼 때,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성공하신 40대 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권력, 힘, 왕성함, 또 친구 잘난 척을 좀 많이 하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40대 때가 제일 잘난 척, 성공, 아주 자존심이 엄청 강하시죠. 그래서 이걸 또 제왕지를 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권력, 힘, 왕성함, 잘난 척, 성공, 자존심, 그리고 리더분들이 많으시죠. 사회에서 성공하셨으니까. 이제 제왕지를 지나서 이제 쇠의 단계에 이릅니다. 쇠의 단계는 점점 나이가 드니 젊은 시절과는 다른 몸의 변화를 이제 느끼기 시작해요. 그게 쇠의 단계예요. 또 이것을 풀어보면 찬란했던 인생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제왕의 시기를 지나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휴식의 시간인 쇠의 시간은 제왕의 왕성했던 시간과는 달리 휴식의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색적이고 지혜롭습니다. 쇠지의 단계를 가지신 분들은 이 특성을 살펴보면 사색적, 지혜로움, 그 성찰을 잘하시고 또 고독하시고 좀 외로우시고 소극적인 면이 있으시죠. 이렇게. 또 이제 쇠의 시간이 지나서 쇠지를 지나서 이제 병지. 병지는 이제 노년에는 신체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걸 병지라고 인생의 생로병사에 빗대어서 이제 병지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또 이것도 생각해 보면 되게 또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하시면서. 그러시면 이제 쇠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노인은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 노년에는 몸에 병이 생겼지만 세상 만사를 겪어본 노인들의 장점은 노련미가 있으시죠. 뭘 하든지 다 잘하시고요. 어딜 가든지 그 사람들이 돌봐드리려고 해서 인기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병지분들은 노련미 있으시고 인기도 많으시고 좀 무기력하시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있으시고 결단력 그리고 다정다감하세요. 병지의
병지에 시간을 보낸 노인들은 병이 들어 누워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거를 이제 사지라고 해요. 단계. 나이가 든 노인은 병이 들어 누워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보통 어떤 생각을 할까요? 더 이상의 부귀와 명예는 저승길에 갈 때 이제 필요하지 않겠지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저는 아직 노인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큰아이를 출산을 하다가 사망을 할 뻔하여 중환자실에서 이제 산송장이 되어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사후세계에 관련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인 것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 종교와 관련된 신을 생각하기도 했어요. 이건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지를 떠올리면 정신적, 미지의 세계, 종교, 의학, 철학, 역학, 비활동적, 비현실적인 것들로 이제 볼 수 있다고 저는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병지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지의 시간이 지나서 묘지, 이제 병을 앓던 노인은 죽어서 이제 땅에 묻힙니다. 이제 죽은 그 육체는 땅에 이제 묻히죠. 이게 묘지의 단계예요. 묘지. 그래서 묘지에 사람이 묻힐 때 그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면 이제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아요. 묘지라는 공간 속에서 육체는 무엇을 할까요? 뭐 재물을 쓸 일도 없겠고 저승 갈 때 노잣돈을 받으면 묘지 안에서 이제 누워있는 육체는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축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묘지의 시간은. 그래서 편안함, 자신만의 세계, 예술성, 학문, 저축, 모으는 거, 그리고 외골수, 기술, 속박이라고 이제 묘지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육체는 이제 육체가 묘지에 묻힌 다음에 이제 영혼은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죠. 삶이 끝났어요. 이건 절지라고 해요. 영혼은 이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합니다. 묘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태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끊어내 이제 무질서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끊어진 곳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절처봉생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절지를 무질서, 절처봉생, 변화, 변동, 단절, 순수함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절지가 지나고 이제 또다시 태어나기 위해 영혼은 또 다른 모체를 찾아 잉태됩니다. 새로운 생명의 잉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태지를 시작, 미래, 창조, 보호, 의존성, 동정심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 양지죠. 이제 생을 다시 준비하는 시간 양지. 이제 이 태아가 뱃속에 잉태되면 태아는 이제 양지 뱃속에서 잉태돼야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세상빛을 볼 장생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임신을 하면 정말 엄청 많이 먹어요. 먹고 싶은 건 다 먹었던 것 같아요. 태아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태아들은 식복이 있어요. 식복. 잘 먹잖아요. 이제 엄마들이 임신을 하면. 그래서 저는 양지를 보면 이제 식복이 떠오르고, 그리고 기를 양이라는 한자를 쓰고 있어서 무엇인가 기르는 모습,
이 양지가 기를 양자거든요. 그래서 교육, 양육, 그리고 부모에게 무언가를 물려받은 모양새여서 이제 상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지는 식복, 교육, 양육, 보육, 상속. 아무래도 이제 보호만 받으니까 의지박약, 그리고 또 양보, 미덕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장생은 인덕, 시작, 출발, 새로움, 재탄생, 젊음, 발전, 계승. 그리고 목은 아름다운, 멋, 이성 문제, 풍류, 사치, 그리고 스타성을 볼 수 있고요. 관대는 정직함, 성실함, 도전정신, 유아독존, 고집, 비판정신, 강인함. 걸록은 열정, 경쟁, 자수성가, 독립심, 독단적 성향, 실천력, 활동력. 그 제왕은 권력, 힘, 왕성함, 잘난 척, 성공, 자존심, 리더. 그리고 쇠지는 사색, 지혜, 성찰, 고독, 외로움, 소극적. 평지는 노련미, 인기, 무기력함, 엔터테인먼트 기질, 결단력, 다정답. 사지는 정신적, 미지의 세계, 종교, 의학, 철학, 역학, 비현실적. 묘지는 편안함, 자신만의 세계, 예술성, 학문, 적축, 모기, 외고수, 기술, 속담. 절지는 무질서, 절처봉생, 변화, 변동, 단절, 순수함. 태지는 시작, 미래, 창조, 보호, 의존성, 동정심. 양지는 식복, 교육, 양육, 보육, 상속, 의지박약, 양보, 미덕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십성별로 발현되는 것이 좀 다르겠죠? 저는 이제 명리를 공부하면서 진짜 혼자 깔깔거리면서 웃을 때 있거든요. 깔깔거리면서. 저는 TV는 잘 안 보지만 책도 읽고 그런 이론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어보고 저도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핸드폰이 지금 고장 나가지고 너무 답답해요. 핸드폰을 빨리 고쳐야겠어. 그리고 이제 12운성 도표를 외울 필요 없이 그냥 공식만 알면은 종이만 있으면 그걸 다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영상 또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디대 동양학과 학우님들, 저는 14학번 조혜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2회 명리상담자 시험 준비하면서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원디대 동양학과 다음 카페에 만세력없이 출생연도 60격자 계산법이라고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어떤 한 학우님께서 댓글로 재밌다고 이 편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어요. 저는 이번에는 12운성에 관련해서 알려드리려고 자세한 내용은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외우는 방법, 암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요. 12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명리 실전 통변할 때 사주를 통변할 때 사주 왕세를 판단하는데 이제 왕세를 판단하면서 이걸로 격국으로 잡아야 될지 억부로 잡아야 될지 조후로 잡아야 될지 이거를 판단할 때 중요한 이론이 12운성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을 정말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야지 사주를 풀으실 수가 있다고. 사주 풀실 때 대운세운 이제 뽑으실 때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12운성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거는 12운성은 중요하다는 거는 저는 이제 신정원 교수님 강의에서도 들었고 김학목 교수님 강의에서도 들었고 실전 통변할 때는 12운성이 중요해서 꼭 아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저는 암기법만 간단하게 12운성의 유래는 이론적 이론 책에는 이제 문헌적으로 보면은 한대 때 회남자에서 생장사 이론에서 시작됐다고 김동진 교수님 음행모형론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12운성에 관련해서 쉽게 외우는 암기법
생육나라 대로광이 새벽 나서 사무실로 들어가 태양을 봤다. 정말 12운성 이렇게 제가 시를 지어가지고 외웠거든요. 저는 진짜 이렇게 시 지어가지고 5분만에 외웠어요. 정말 생육나라 대로광이 새벽에 나서 사무실로 들어가 태양을 봤다. 그래서 생육, 대로, 왕세, 병사, 묘절, 태양, 그래서 시청각,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병과 무와 정과 기는 화토동금이라 사이클이 똑같은 사이클로 이제 돌아요. 그리고 양가는 편인에서 생하고 음가는 식신에서 생해요. 그래서 똑같아요. 근데 경금만 이제 병화에서 생해요. 그리고 정화만 유금에서 생해요. 저도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경금만 편관에서 왜 경금만 병화에서 생하는 거지? 그거 알려고 제가 막 고민을 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고. 근데 이게 사유축 근극이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리고 뭐 정화 편제는 유금에서 이제 생하니까 유사축이라서 또 금극이라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경금만 편관에서 생하고 정화만 편제에서 생한다. 근데 다른 양가는 편인에서 생하고 다른 음가는 식신에서 그래서 양가는 편인에서 생하고 음가는 식신에서 생하고, 그리고 경금만 편관에서 생하고 정화만 편제에서 생하고, 이렇게만 외우시면은 이제 12운성을 표를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만 외웠는데 다 외워져가지고 종이를 갖고 오면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12운성표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도 종이랑 펜만 있으면 갑에서 양간에선 순행시키고 음간에선 약행시키고, 저는 12지지 순행시키고 역행시키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기문동갑 공부할 때도 저는 순행시키고 역행시키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공부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게 놀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드라마 볼 땐 저는 순행시키고 역행시키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생육나라 대로광이 쇠병에 걸려 사무절로 들어가 태양을 봤다. 이렇게. 그리고 이 시청각을 쓰는데 갑을 병화는 무토 화토동궁이고 정화는 기토 화토동궁, 병, 임, 계정. 여기서 양가는 편인에서 생하고 음가는 식신에서 생합니다. 근데 예외인 게 경금. 경금은 병화에서 편관에서 생하고, 예외인 게 음간 중에 정화는 유금에서 편제에서 생합니다. 이 공식만 외우면 순행시키고 역행시킬 수 있어요. 그럼 가장적인 거는 양가는 다 순행하고 음가는 역행하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간목의 편의는 해주, 자, 수, 이, 묘, 진사, 이, 신, 유, 수, 이렇게. 병화의 편의는 임목, 목생화니까요. 이, 묘, 진사, 생육대록, 왕세, 임묘, 진사, 오미, 신, 유, 수, 이렇게. 근데 경금은 예외라고 했죠. 편관에서 생하니까. 병하면 사가죠. 사, 오, 이, 신, 유, 수, 신육, 대록, 왕세, 신수, 병, 자, 수, 이, 묘, 지, 사. 이렇게. 양간은 끝났습니다. 갑병경, 임은 끝났어요. 음간이 되게 재밌어요. 음간은 생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역행을 해야 되니까 역행은 아래서부터 시작해요. 저는 음간은 식신에서 생합니다. 그럼 목생화죠. 목생화, 이게 식신이니까 똑같은 음간이니까 오화입니다. 오미, 치, 유, 수, 해, 자, 주, 이, 진, 사, 오. 이렇게 비틀어졌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을목은 오화에서 생합니다. 정화. 정화만 또 음간에서 또 예외라고 이제 편제에서 생한다고. 유금입니다. 유금. 정화의 화급금이니까. 유, 수, 해, 다, 주, 진, 사, 오미, 신, 유. 유금입니다. 이게 삐뚤어가지고. 을목, 정화, 기토, 이거예요. 이렇게. 신금은 이제 신금도 식신에서 생하니까 금생수죠. 금생수는 같은 음가니까 자죠. 자, 자, 추,
리, 명, 인사, 거기, 신, 우, 수, 자. 이렇게 개수입니다. 개수도 색시. 자, 주, 이, 묘. 묘, 인, 묘, 진사, 오미, 신, 유, 수, 해, 자축, 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이게 원리만 알면은 이렇게 안 써도 딱딱딱딱 나올 수 있을 것 같아.